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의문론을 좀 급하게 끝낸 면이 있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의문론 부분 중에서 조금 더 언급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짧은 영상으로, 의문론에 대한 그 중요한 부분을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 화면에 떠 있는 음절에 대한 개념입니다. 사실은 음절은 그 언어에서 특히 소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이며 또 어찌 보면 소리를 내기 위한 단위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화면에서 음절이란 말이 그 음절의 개념으로 나와 있는데요. 잠깐 읽으면 밑에 모음 그리고 자음의 최초 단위가 바로 음절이다. 그래서 이 결합이 단순히 둘만을 합치는 것에서 끝난다면 언어학은 정말 심심한 일이 될 것이다 됩니다. 그래서 음절은 사실 그냥 합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역할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 영어의 경우에는 음절수가 이 그 음절이 이제 숫자 단위가 되니까 숫자가 될 수 있죠. 그 수가 이 영어에서 그 여러 현상 중에 핵심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 그 스트레스, 다시 해서 강세의 아주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그 심심하지 않기 위해서 내용을 보면 첫째, 둘째가 있죠. 첫째는 결합이 수행되는 조건, 그래서 언어에서 모음과 자음은 엄격한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된다. 한국어의 경우를 보더라도 음절의 경우가 글자의 모양입니다. 영어는 글자, 단어의 모양인 음절의 모양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물론 짧은 단어는 그렇죠. cat 같은 거 cat는 하나의 단어이며 하나의 음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에는 고양이라고 한다면 고 하나의 음절이고 양 하나의 음절이고 이 하나의 독립된 음절이 됩니다. 글자 자체가 음절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말에서의 음절에 대한 부분은 시각적으로 좀 더 아주 뭐라 그럴까요?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영어의 경우에는 아마 cat 같은 건 그렇습니다만 teacher 같은 경우 teacher는 도대체 음절이 몇 개인가? 사실 알 수가 없죠. 외형적으로 딱 봐서는. 그래서 그 음절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는 모음의 숫자를 음절의 숫자로 생각을 해라. 일단은 그러면 t의 e하고 ch의 발음이 일단 두 개의 모음이 있으니 teacher는 두 개의 음절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좀 더 주의해야 될 점은 바로 이 그 나머지 그 t의 그 트라는 소리하고 ch의 추 또는 r 발음을 어떻게 각각의 음절에 소속시킬 것인가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관건이 될 수가 있겠죠. 아까도 말했듯이 한국어의 경우에는 글자 자체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음절에 맞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반적으로 글자의 모양이 음절의 모양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외형적인 측면으로 금방 즉각적으로 보는 것 자체로 알 수 있지만 영어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배울 때 특히 강세 부분에서 음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상당히 좀 난관에 부딪힌다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그 두 언어 사이의 차이점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에서 둘째는 결합 이후의 변화 상황. 그래서 아까 모음, 자음의 결합이 음절이 되고 이제 이 단위가 음운 단위로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음운 단위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음운 단위란 말은 소리를 내는 전체적인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소리 현상을 설명할 때 두루 설명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 같은 경우도 영어의 경우에 어떤 소리, 여러분 지난 수업에서 우리가
상보적 분포란 말을 잠시 한 말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같은 T 소리라 하더라도 단어의 앞, 단어의 끝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음절의 앞, 음절의 끝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우리가 어쩌면 더 정확할 수도 있고 일맥상통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at 같은 경우에 그 T 발음이 어디서 납니까? 그러면 단어의 끝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음절의 끝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pen 그런 거 우리가 저번에 pen 할 때 P하고 T가 대립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pen 같은 경우에는 같은 T라 하더라도 단어 앞도 될 수 있지만 뭐가 또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음절의 앞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pen이나 cat 같은 경우에서 모음은 뭐가 되는가? 그러면 음절을 형성하는 핵심이다. 아까도 모음의 수가 음절의 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teacher의 경우에 모음이 2개니까 음절이 2개다. 나머지 자음의 소속 문제는 빼놓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모음이 음절의 핵심이 된다. 그래서 모음을 중심으로 해서 앞과 뒤에 모음의 앞쪽과 뒤에 자음들을 배속시킴으로써 속하게 함으로써 음절의 구성을 영어는 정해갈 수가 있죠. 개념적으로.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음절이 딱딱 드러나는 게 아니니까. 긴 단어의 경우 여러 소리가 있는 경우 긴 단어란 말은 자음 모음이 여러 개 있는 경우입니다. 한국어의 경우는 아무리 길어도 글자 자체 하나하나가 음절과 1:1 상응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단어가 아무리 길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음절이 몇 개라는 걸 그냥 보고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을 얘기해서 우리가 그러면 세종대왕이 위대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대단하다 뭐다 아니라 방법을 택한 상황 속에서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적절성이 높다라고 얘기한다면 좀 더 우월하다 아니면 열등하다 이런 말을 얘기하는 건 글쎄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절 단위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아까도 말했듯이 음절 여기에 about beautiful 이렇게 나오는데 음절 변형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음절을 설정하는 근거 아까 3절은 아까 스트레스 같은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beautiful 같은 경우에는 full 같은 경우 그러니까 beauty 하면 아름다움이잖아요. 근데 full 그러면 아름다운 그래서 형용사적 의미를 갖게 되죠. 이런 경우에 FUL은 우리가 하나의 그 별도의 단위로서 beauty에 붙어서 전체가 beautiful이 됐다. 그래서 full은 어떻게 부르든 간에 하나의 또 다른 음절 단위로서 붙어서 의미의 전환을 가져온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또 아까 말했듯이 그 강세와 관련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절은 이제 그냥 괜히 나누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 몇 가지 음절이 있을 때 설명할 수 있는 게 영어의 경우에 발화 실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거진인데 메자긴. 우리가 이제 말을 실수를 하는데 실수에도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영어의 경우에 모국어 화제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에 가만 보면 메가의 G하고 Z의 Z 위치가 같죠. 위치가 같다는 건 어떡합니까? 우리가 지금 줄을 쳐놔서 그렇지 한 단어로 쭉 쳐놓으면 메가진 사실 G하고 Z이 왜 바뀌는지 정확히 설명할 길이 없지만 음절로 이렇게 나눠놓으면 각자 음절의 앞부분 우리가 여기서 온셋이라고 그러는데 음절 두음이라고 합니다. 음절의 경우에는 우리가 음절의 위치에다 음절 두음, 음절 말음 끝에 오는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모음은 밑에 음절 해금 정점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모음이 핵심이 된다. 이런 얘기 기억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절을 단위로 사용해서 또 음절 문자 체계 이런 언어에 대한 얘기 또 음절 신적 실체를 지닌 중요한 단위로 인식돼서
우리가 몇 개의 음절을 되어 있는가? 모국어 화자. 근데 사실은 모른다 하더라도 모국어 화자들은 뭐 2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음절은 이처럼 나름대로 역할이 있다. 뭐 음절의 뒤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빼고 방금 얘기한 음절에 대한 개념, 소리와 굉장히 중요한 그 연관관계가 있음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짧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역시 저의 나쁜 습관이 있네요. 예,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형태론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